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경호원 1호로 인사드리게 된 고은옥입니다. 저는 현재 27년차 여성경호원, 그리고 또 경호업체 CEO, 여성 최초의 사설탐정, 또 교수와 자기계발서의 저자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딸부잣집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워낙에 양자를 원하셨고 주변 어르신들께서 아들 없어서 어떡하지? 재산 누가 지내줘? 양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너무 싫어서 아들이 되고 싶은 소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태권도를 시작을 했고, 당시만 하더라도 태권도를 하는 여학생들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태권도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군인이나 경찰이 하고 싶었었고요. 하지만 ROTC도 여성을 뽑지 않았고 경호실에서도 여성 경호원을 뽑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을 보고 19살에 사설 경호업체의 여성 경호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경호원으로서의 활동을 했고, 그 시절이 현재 27년 차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여성 경호원이 없을 때라서 굉장히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그리고 경호원이 아니라 그냥 넥타이 차고 같이 가면 어디 나이트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었고, 똑같이 연예인들을 경호를 하고 팬사인회장에서 VIP를 수행을 하더라도 리시버 착용하고 똑같은 블랙 수트를 입고 있어도 언니 이 옷 얼마예요? 이렇게 점원으로 생각할 때 그럴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기에 사실 힘든 점이 많았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 그런 세월들이 있었고, 96년도에 여성 경호원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콘서트를 가더라도 여성이 여기 왜 왔어? 여성 필요 없습니다. 남자로 교체해주세요. 이렇게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때였고, 그래서 콘서트 하루에 보통 2번 정도 진행을 하면 중간에 식사도 안 하고 비 오는 날 비를 또 맞고 꾸준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경호원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씩 제 업무 활동을 많이 반경을 넓혀 나갔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상황들이 여성 경호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라는 영화, 또 보디가드라는 어떤 드라마가 언론 방송에 많이 시장이 되면서 여성 경호원이라는 직업군이 알려지게 됐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마케팅이 자연히 많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성 경호원에 대한 직업군이 없을 때였고, 또 믿음직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신뢰감이 사실 없을 때였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전문성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격증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워낙에 일 욕심도 많고 운동 욕심도 많고 사람 욕심도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뭐 대학교 때 MT를 가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자격증 취득하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들이 스토킹 사건이라던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러 가지 여성과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피해가 많이 생기면서 여성 경호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그만큼 많이 수모도 겪었고 무시도 당했고 차별을 당했고, 그리고 꿋꿋하게 버텼던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10대에 태권도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호를 시작을 하고, 20대에 탐정 활동을 하고, 또 사업을 시작을 하고, 30대에는 자기계발서의 저자로 활동을 하고, 40대 지금 시점에는 봉사라는, 감사와 봉사라는 그 키워드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보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미래에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태권도를 시작을 하고 또 경호원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고, 물론 시작도 힘들었고 과정 자체는 더 힘들었습니다. 여성 필요 없습니다. 남자로 교체해주세요. 대놓고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됐었고, 굳이 왜 남이 안 가는 길을 가려고 하지? 그냥 평범하게 살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왜 힘든 일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하냐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 상황 자체가 아빠가 1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지금 30주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로타리 클럽이 10주년이고 또
제 사업이 올해 2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가 올해 30주기가 되는 한 해라서 더욱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성 경호원으로서의 사회생활이 시작이 됐고 현재 27년이 지난 시점엔 저는 여성 경호원이라는 직업군에 도전하기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힘든 일이 더 많았고 왜 이 일을 이렇게 지속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았었습니다. 누구나가 그냥 편하게 가는 그 길이 아니었었고 늘 현장을 갈 때마다 여성이 경호원이에요? 여성이 뭘 할 수 있지? 과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았었고 경호원을 하면서 저 여기 손에 신경이 끊겼습니다. 현장에 사고 나서 여기 살을 도려내서 분쇄골절된 손을 이식 수술하기도 했고 골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협박을 받은 일들도 있고 또 법정에 같이 증언을 가는 현장들도 있고 아이들을 케어를 하면서 같이 정말 좋았던 상황들도 있고 만감이 교차하는 날들을 많이 보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성공과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던 수많은 나날과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거의 연예인 콘서트 그리고 정치인 수행 경우 경제인들의 비서 역할을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강점은 여성 경제인의 비서 역할도 하고 수행 기서 역할도 하고 또 경호원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락부락한 남성들보다는 누나나 언니처럼 편안하게 다가가서 같이 등하교도 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혹시라도 또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엄마 아빠들한테 얘기 못하는 것들을 현장 상황에서 저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좀 잘 되는 그런 장점들도 있고 또 여성 경호원이기 때문에 같이 밀접하게 스토킹 피해자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전화기도 꺼놓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게임 중독이나 집단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안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같이 등하교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 그런 날들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이 일에 대한 직업과 보람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전 장관이나 히딩크 감독님 등 국제 VIP들을 많이 모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 돈 많아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러한 의뢰인들도 사실 계셨지만 이분이 이런 품성을 가지셨으니까 한나라 대통령을 하셨구나. 또 이분이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여성 최초, 흑인 최초, 최연소 이런 타이틀을 가지면서 큰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또 큰 역할을 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같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그분들의 경영 마인드 또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을 좀 많이 배웠고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행복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96년도에 경호 시작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여성 경호원으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무시당하고 거절에 굉장히 익숙해서 감정 근육이 단련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99년도에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법적으로 한 업체당 경비 지도사가 무조건 선임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라서 바로 임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6, 7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2003년도에 대학원을 진학을 하고 그 해에 경호경비업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금방 너 바로 망할 거야. 그리고 여성 경호업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거지? 주변에서의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들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편안하게 살지 왜 굳이 그런 험한 길을 가려고 하지라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다만 저희 엄마는 열심히 해봐라고 응원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제 주변에는 여성 경호원들이 있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1억 자본금에 20명 이상의 경호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가스건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야지만 경찰청 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창업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냥 다른 남성분들은 서류만 제출하면 됐는데 당시에 20대 중반의 나이인 여성의 저에게는
보증인을 2명이나 요구를 해서 엄마와 언니가 보증을 서줬고 또 보통은 남편이 보증을 서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싱글인 제게는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였었기 때문에 엄마와 언니가 보증을 서주고 굉장히 브리핑도 하고 서류도 굉장히 많이 제출하고 당시에 창업지원금을 받고 보험과 적금을 깬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법인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주년이 됐는데요. 참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절과 그리고 또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을 했던 결과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또 보람과 성취감과 큰 어떤 기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건 첫 시작이고 기존에 여성 전문 경호업체가 없다 보니까 언론과 방송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줬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되고 여성 경호원들과 같이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일본이나 중국에 경호원을 파견을 하게 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게 되고 기회가 많이 제공이 됐습니다. 제가 제 자기계발서에도 도전으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삶의 변화들을 많이 기로 수록을 해 놓았는데요. 창업을 하면서 제 삶이 신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성경호원, 여성경호팀장, 교관 이러한 신분에서 경호업체 CEO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도 20대 중반의 나이다 보니까 은행에 가면 당연히 대리인인 줄 알고 대표의 위임장을 가져오라고 할 때도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20대 중반에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이 정말 대표 맞아요? 아니면 뭐 누가 대표님이 따로 계시나요? 이런 말씀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일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에 따른 멋진 결과물의 창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에 대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전, 전문성, 노력,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이 초창기에는 행사 현장들이 되게 많았고 신변보호나 대표님들 수행하는 부분, 외국인 VIP들 수행하는 현장들이 많았던 반면에 그 이후에는 분쟁이라던가 철거, 또 노조, 아니면 경영권 분쟁 이러한 좀 더 많은 노하우를 요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법률적인 지식도 익혀야 됐었고 그리고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었고 또 심리상담사 여러 가지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면서 단순히 신변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심리를 체킹을 하고 같이 케어를 하고 법적에 같이 동행을 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그러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상황들로 인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제가 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서 역할을 하고 수행기사 역할을 하고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자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영역 안에 진출한 여성 경호원을 굉장히 배척하는 시점이었고 본인들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강했고 또 한 현장에서는 제가 500명을 같이 현장 투입한 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00명이면 하루 매출이 1억인데 상대 쪽에서 4444에서 저한테 문자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날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이 왔는데 제가 최초의 여성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가 밝혀지고 경찰에 고소할 테니까 가서 경찰서에서 일 보자라고 했을 때 와서 또 사과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의 영역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성 경호원의 활동 또 사설 탐정 그리고 경호업체 CEO로서 다양하게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배우고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계발서를 출간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강연을 하면서 저도 또 많이 배우고 많은 기회가 제공이 됐었고 그리고 도전을 통해서 그 기회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저한테 많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많이 발전을 한 그런 삶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경호 경비 현장에 제가 업무 투입해서 현장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현장이 마무리되고 잘 진행이 됐을 때 또 멋진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신변보호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원활하게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의뢰인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라던가 또 결혼을 한국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언이나 이런 시달림으로 인해서 행복 쉼터라던가 이런 쪽에서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에는 데이트 폭력 때문에 여성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으셔서 그런 건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혼으로 인해서 서로 아이들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하는 그런 현장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굳이 살면서 보지 않아도 될 일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도 많이 겪었고, 또 그런 아픈 삶의 과정들을 겪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카운슬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0대에 자기계발서가 또 출간이 되는데요. 기존의 경호원과 사설탐정과 그리고 기업인으로서의 삶 속 안에서 30대 자기계발서의 저자가 되면서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보람을 많이 느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 제목이 Now Here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Nowhere 이렇게 읽힐 수도 있어요. 성공 또 내지 또 도전, 행복, 여러 가지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Nowhere 아무 곳에도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꿈, 열정, 도전 이 많은 것들이 내가 하기에 따라서 Now Here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도전을 통해서 멋지게 기회를 얻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했고, 살아가면서 birth와 death 사이에 늘 choice, 선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멋지게 하나하나 선택을 하는, 그래서 멋진 결과물들을 창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사업이 확장이 되고 또 자기계발서의 저자로서 많은 강연들을 다니고 하면서 제 삶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또 강연을 하지만 강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도 또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삶의 경험을 하게 되고 간접 경험을 통해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40대의 터닝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고, 한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기와 집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꾸리고 또 2세를 출산을 해서 양육을 하고 이런 과정의 삶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굉장히 힘든 그런 컨디션을 가진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리천장이 있고 또 여성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편견과 차별과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일과 가정의 삶보다는 현재 제가 2022년, 23년도 국제 로타리 3640 지구의 한류 로타리 클럽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주 세계대회를 다녀오고 또 그저께 대만에서 입국을 했는데요. 대만에서 국제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기존에도 의료봉사라던가 아울리치를 다니고 또 기부를 하고 도네이션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만의 자매클럽과 국제봉사를 하는데 시골의 거의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5세시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85세 정도 되시면 밥을 삼키기가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쌀을 넘기는 것 자체가. 그래서 죽을 만드는 큰 기계를 저희가 도네이션 하면서 기계를 사고, 거기에 장애인 친구들이 손수 만드는 제품을 보관해야 되는 냉장고를 기증을 하고, 또 그 차를 통해서 배달을 하고, 사랑의 도시락을 350개를 매일매일 이렇게 배달을 하는 그런 봉사단체에 기부를 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40대의 기존까지는 내가 사업 잘해서 나와 내 가족 열심히 행복하게 멋지게 재밌게 잘 살면 되지라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40대의 로타리 클럽 회장을 섬기면서는 봉사에 대한 삶, 그리고 제 책에도 학사, 석사, 박사, 그리고 밥사, 술사, 감사까지의 삶을 언급을 했는데, 그 감사 이후에
봉사하는 삶이 있었더라고요. 그 삶을 경험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는데요. 나눔에 대한 가치 그리고 봉사가 어떤 건지, 봉사를 통해서 제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 그러한 삶을 요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생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기존에는 경호원을 하면서 스토킹 피해자들,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이 있었다라면 지금은 정말 불특정 다수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저의 삶의 또 가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강연을 많이 다녀보면서 질문을 참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이걸 하고 싶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법학과를 가라, 의대를 가라 이렇게 해서 이 전공을 했지만 사실 결국에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습니다라는 저는 사연과 질문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삶, 사회가 원하는 직업군이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 부분을 저는 좀 빨리 캐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의식하고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멋지게 자기 개발하고 성취를 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노력의 대가는 이유 없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결국에 내 노력에 의한 결과, 대가, 그리고 그 성취감, 저는 그 건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늘 느끼면서 살아왔고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시점에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왔을 때는 이러한 상황과 사건과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구나. 하나하나의 점들이 멋진 선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앞으로 저의 50대, 60대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늘 저의 삶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늘 자기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멋진 결과물들을 하나하나 창출하는 그런 삶들이고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은 사실 엄마였습니다. 저희가 아들이 없어서 주변에서 늘 아들 없어서 어떻게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16살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엄마가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희 셋 딸 키워주시고 또 그 수많은 차별 속에 늘 여자라서 못할 거 없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늘 이렇게 꿈과 희망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늘 그런 분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들이 또 저의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멋지게 펼쳐나가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고은옥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들을 멋지게 응원합니다. 화이팅!